이번 시간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0차시가 되겠는데 CGMP의 그 내용은 오늘 Records and Reports, 그 다음에 Returned and Salvaged Drug Products,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역시 GMP가 Good Management Practice 한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그 문서니까 오늘 문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제 이러한 모든 문서는 CGMP 하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보관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대로 at least 1 year after the expiration date of the batch, 그러니까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면 그 완제품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OTC, Over the Counter Drug에서 이거는 의사의 처방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러한 OTC 드럭 가운데에 유효기간이 없는 거, 그럴 경우는 그 완제품을 그 다음에 시중에 내보낸 날부터 3년까지 보관하도록 이렇게 CGMP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기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 인스펙션을 받을 경우 인스펙터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인스펙터가 원하는 그 카피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인스펙터들이 무엇이나 다 볼 수 있고 필요하면 카피도 다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3가지 정도는 인스펙터가 볼 수 없는 것, 또 카피도 만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그 회사의 그 confidential nature, 그러니까 그 회사의 어떤 기밀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볼 수도 없고 또 카피도 할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그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볼 권한이 없고 또 카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medical history, 이제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의학 그 medical history에 대한 거는 원칙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다만 훈련에 관한 것, 또 그게 관련된 것만은 그 부분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무엇이나 다 볼 수 있고 필요하면 카피 만들 수 있는 것, 그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는 볼 수는 있어도 통상 보지 않는 그런 또 기록이 있는데, 그거는 self-inspection 또는 in-house audit report, 그것은 보통 보지를 않습니다. 또 이렇게 실사자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이제 실사를 나왔을 때 반드시 이제 오리지널을 보게 되는데, 때로는 오리지널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처음 기록하는 당시에 무슨 사고로 인해서 오리지널을 기입할 수 없을 경우는 정확한 카피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 사유를 쓰고 그 다음에 사인, 날짜 이런 거 하면은 오리지널로 간주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회사 자체에서 할 일인데, 모든 이제 중요한 기록들은 1년에 한 번씩 리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기록은 무엇이냐면 우선 제조 기록서가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질문이 있는데, 제조 기록서는 모든 랏 전부 다 100% 애뉴얼 리뷰에 대한, 그렇지가 않죠. 그 제조 기록서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샘플링해서 보는 게 허용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조 기록서 이외에는 또 무엇을 리뷰하기를 권장하느냐면 QC 테스트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이 나가서 컴플레인트 파일 같은 거, 또 리콜을 했다 그러면 리콜에 대한 것, 또 생산품 중에서 불합격이 돼서 처분한 거, 이러한 기록들은 매년 한 번씩 리뷰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이유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제품의 품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그렇게 나오죠. To improve the quality standards. 그 다음에 이제 장비에 대해서 청소 상태라든지 사용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해둬야 되는데, 주로 이제 major equipment, 생산 또는 quality control testing
이런 장비 중에서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청소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 사용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메인테넌스, 수선을 한다든가 또는 예방 정비를 한다든가 이러한 모든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이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그 장비마다 기록이 따로 있어가지고 기록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러한 모든 액티비티에 대한 날짜와 시간, 그 다음에 만약에 사용할 경우는 그때에 어떠한 제품, 무슨 낫을 이 장비를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했는지 이런 기록들이 필요하게 되고, 단 어떤 장비는 한 가지 품목에만 사용하고 특별히 한 가지 품목에서 한 스텝만 쓴다고 하면 따로 이러한 기록부는 필요 없고, 그러한 장비에 대한 기록, 여기 청소 상태, 사용한 거, 메인테넌스한 모든 기록은 소위 제조 기록서에 다 기록하면 된다. 그런 예가 여기서 써 있죠. 또 그 다음에 우리 기록에서 주의한 것은 component, 우리가 raw material이라고 이미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완제품의 용기라든가 고무전이라든가 라벨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기록을 내게 되는데, 이러한 기록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떠한 기록이라는 것,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서플라이어 이름, 그 다음에 lot number, 그 다음에 그걸 받은 날짜, 그 다음에 리시빙 코드가 있으면 그런 거,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에 대한 거, 그 결론, 그 다음에 인벤토리 레코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젝트가 된 거를 처분한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제조 기록서를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 제조 기록서의 그 제일 원본, 소위 우리가 Master Production and Control Record, MPR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기록은 우리가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기록 없이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하면 우리 사람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런 기록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이제 기록에 이제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보면 우선 어떤 제품의 이름과 또 강도, 스트렝스가 거기에 대한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components 또는 raw material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raw material의 완전 리스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한 제품 하려면 이 raw material이 상당히 많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러한 raw material의 그 무게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거기 기록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과정 중에서 중요한 단계에서는 항상 어떤 수율, 이론적인 수율, 또 이론적인 어떤 무게라든지 거기에 또 양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론적인 수율에 대한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써야 되고, 조금 여기 수율인데 그건 아니고 이런 로 머티리얼의 그러한 무게와 그 다음에 그 양이라든지 이건 수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Complete Manufacturing and Control Instructions 해가지고 생산 모든 공정을 다 기록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또 중요한 단계는 그 일을 하는 사람 또 사인해야 되고 날짜 써야 되고, 여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연도를 반드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리뷰하고 사인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 써 있군요. 그래서 날짜 쓰고 사인하는 거 두 사람이 모였는데 하나는 오퍼레이터고 하나는 리뷰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까지 얘기한 것은 마스터 프로덕션 레코드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항상 만들어서 보관해 두고 실제로 생산할 때는 이것을 카피해서 실제로 생산할 때 기록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미국 FDA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Batch Production and Control Record, BPR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배치 하나 생산할 때마다 새롭게 카피를 만들어서 그 카피에다 기록해 가면서 쓰는 거. 그리고 이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Master Production Record의 정확한 카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Master Record도
때때로 변경해서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카피를 만들 때는 최근 허용된 마스터 레코드라는 것을 확인하고 관계자가 사인해서 그 사인 있는 것만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대충 이 배치 프로덕션 레코드에는 모든 그 인포메이션을 다 기록해야 되는데 여기 그냥 얘만 나왔어요. 우선 날짜. 우리가 어떤 공정을 한다면 어느 날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한다든가 그런 물론 이게 다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요 장비에 대한 거 다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aw material 아까 얘기한 거 또는 in process material 중간 제품 같은 것을 사용된 거 있으면 이런 거 각각 배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raw material 같으면 무게라든지 이런 양 같은 거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in process 또는 laboratory control results 그러니까 in process 테스트에 대한 결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하고 레블링하는 그런 지역에서 사용 전후에 그 이러한 것들을 인스펙션한 그런 결과가 또 쓰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공정 부분에 가서는 항상 이론적인 수율과 그 다음에 실제 수율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레이쇼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이블 같은 거를 붙일 때는 통상 그 같은 레이블을 제조 기록서에다가 부착해 놓는 것이 원칙이고 아니면 그것을 정확히 카피를 해서 쓴 레이블이 제조 기록서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걸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용기라든지 고무전 같은 거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샘플링을 했다고 하면은 샘플링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공정 액티비티는 항상 그 일을 하는 사람과 또 다시 리뷰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시그니처 이런 것이 다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가 그 제조를 하게 되면 그 GMP 오디트를 하게 되죠. 그 GMP 여기서 오디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조 기록서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서 제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것이 사실은 GMP 오디트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조사한 모든 결과 같은 것도 여기다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요새는 상당히 그 레이블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대개 미국에서는 드럭 쪽에서 한 65% 리콜은 레이블하고 무슨 관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레이블을 믹스업했다든가 잘못된 레이블 썼다든가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라벨을 우리가 붙일 경우는 항상 그 검사를 하고 그 검사의 결과로 기록해야 된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주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제조 기록서에 나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GMP 오디트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GMP 오디트이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 그런데 사실은 GMP 오디트 하면 먼저 기록에 대한 검토를 하고 모든 인스트럭션 따라서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이런 문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생산 액티비티 또 실제로 테스팅 액티비티 뭐 이런 것도 보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QC 유닛 그랬지만은 미국 CGMP에서는 QA라는 말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 펑션은 퀄리티 어시어런스 디파트먼트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QC 유닛에서 GMP 오디트를 감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GMP 오디트를 하게 된 다음에 검토해서 어프로브가 되면 그 제품이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된다는 거. 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GMP 오디트를 하다가 어떤 discrepancy 기대치에서 벗어나는 걸 일반적으로 discrepancy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대치에. 그러면 discrepancy 중에는 제품이 불합격되는 것도 있겠고 불합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기대한
어떤 수치에서 벗어나면 그걸 일반적으로 discrepancy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 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되지 않는 그런 discrepancy 또는 뭐 실패라는 게 나오면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조사한다면은 반드시 보고서를 써야 되죠.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그 보고서는 항상 결론과 그 차이 때문에 어떠한 조처를 취했다든지 하여튼 그런 결론 그리고 팔로우업 그 후에 어떠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처를 취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GMP 오디트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는 대개 GMP 오디트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과정을 일반적으로 보였고 여기에서는 이제 GMP 오디트를 하게 되면 그 GMP 오디트 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적어봤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GMP 오디트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적절한 것인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GMP 오디트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한 액티비티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 뭐 스펙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또는 제조 기록서에 나와 있는 모든 스텝을 따르지 않는 것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팔로우업 이런 것을 이제 서제스트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오디트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생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상적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 테스팅도 알아야 되고 안다는 얘기는 한두 달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4, 5년 정도 경험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죠. 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우리 의약품에 대해서 모든 레귤레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레귤레이션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퀄리티 어스어런스 쪽에도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만약 GMP 오디트를 한다고 하면 하여튼 생산 전반에 걸쳐서 알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디얼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지식면에 그렇고 지식과 경험이 그렇고 또 그 성격이 또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GMP 오디트 하는 사람이 너무 성질이 급하고 그 다음에 단기가 돼서 싸움 쉽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오디트 하다가 밤낮 싸움하느라고 일이 안 되니까 이런 사람을 설정할 때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이것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좀 외교 성향이 있는 사람을 가급적이면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디트 범위를 보면은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로 지금 여기서는 문서에 대한 거 얘기하기 때문에 문서를 검토하는 것, 무슨 문서 검토해야 된다는 이미 얘기를 했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실제로 생산 공정에 대한 것을 가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것도 조사하는 것이 그 스코프에 들어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케줄링. 오디트를 하게 되면 갑자기 지금 미국 그 국내에서는 인스펙션 할 때 미리 통고를 안 합니다. 그냥 야망회사처럼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 안에서는 지금 행해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외부의 어떤 규제기관의 어떤 인스펙션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점검하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떤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하고 또 모든 생산 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때를 골라서 하는 것. 이것이 원칙이 되겠죠. 이거 하는 방법은 전화로도 얘기하고 뭐 일반적으로는 공문을 보내게 되겠죠. 대충 전화로 얘기한 다음에 공문을 띄워서 서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모든 액티비티가 SOP로 나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이 오디트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아주 기술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소위 인터뷰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AB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보면 인터뷰하는 사람이 말을 대부분 하고 인터뷰 받는 사람이 말을 안 하게 된다면 거꾸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무슨 설교하는 식으로
이거는 아주 인터뷰를 잘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GMP 오디트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파내려고 하면 그 오디트를 받는 사람이 yes, no,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그런 질문하지 말고 그 오디트 받는 사람이 모든 얘기를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는 모든 오디트 결과를 평가하고 리포트를 쓰는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이 오디트 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오디트 리포트가 나오면 주로 생산 책임자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퀄리티 어시어런스 쪽 책임자에 보내고, 뭐 QC 책임자 보내고, 또 매니저한테도 보내고, 뭐 이런 것이 통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데, 이것 역시 SOP로 다 프로시저가 써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종종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은, 지금 오디트해서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거 다 기록하고, 추천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다 해놓은 다음에, 오디트를 받은 사람에게 사인을 받는 경우가 보통인데, 여기서 문제들이 많이 터져요. 왜냐하면 오디트를 받는 사람이 사인한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경우, 아규가 하는 경우 있는데 서로 어그리가 안 되는데 사인하면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오디트를 받은 사람이 사인하는 것은 거기 쓴 거를 100% 동의해서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디트를 오늘 받았다는 면에서 사인한다. 이렇게 SOP를 써주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많이 그 분쟁과 싸움 같은 거를 많이 완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기술적으로 잘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더 한 가지 문제는, 이런 오디트를 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어느 데까지 다 고치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바꾸도 전혀 소위 하멍차사인 거. 이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각 회사에서 어떤 타임 리밋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오디트 리포트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반응을 할 것이라든지, 뭐 한 주 안에 한다든가 3주 안에 한다든가, 이걸 정해서 SOP를 쓰고 SOP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GMP 오디트 하는 사람을 선정할 때 사용한다면 상당히 아주 효과적인 그런 사람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레버러토리 레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사실 랩에서, 저도 이제 랩에서 일생 자란 사람인데, 랩에서 어떤 레코드를 해야 되는 것은 뻔하죠, 상식적으로. 그러나 여기 CGMP에서 한번 거론하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주로 이제 그 랩에서 하는 모든 테스트에 대한 그런 데이터, 완전한 데이터가 기록은 남아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샘플에 대한 것. 그래서 받은 샘플을 어떻게 테스트해야 됐다는 건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 샘플에 대한 소스, 어디서 그 샘플을 받았다, 어느 디파트에서 받았다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샘플의 양, 또 그 샘플의 랏, 그 품목의 랏이라든지, 그 다음에 샘플을 채취한 날짜, 또 샘플을 받은 날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샘플 채취한 날짜는 이 생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샘플을 채취한 날짜가 되겠고, 그것을 바로 당일에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루 이틀 후에도 보낼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받은 날짜 써두는 거, 이러한 것도 이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할 때 모든 테스트 방법에 대한 기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첫째, 오늘날 밸리데이션의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생산 쪽에서는 많이 강조했는데, QC 테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밸리데이션까지 생각할 겨를이 옛날에는 없었지만은, 이제는 생산 쪽뿐만 아니라 그다음 QC에서 하는 테스트, 또는 프로덕션 쪽에서 인 프로세스 테스트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테스트 프로시저가 밸리데이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 그 밸리데이션 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오피셜 컴펜디아, 예를 들면 USP라든지 EP라든지 그런
공정서에 나와 있는 테스트 프로시저를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 따로 밸리데이션을 다 할 필요는 없지요. 다만 그럴 경우는 그 테스트를 따라서 해봤더니 우리 랩에서 작동을 하더라 하는 테스트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위 suitability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만 한다고 하면 다 용납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테스트 방법은 밸리데이션이 돼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모두 SOP로 써 있어가지고 써 있는 프로시저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weight or measure. 그렇죠? 실험, 했을 때 샘플 또는 무슨 뭐 무게라든지 양이라든가 뭐 등등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프가 나오고 때때로는 차트가 나오고 이런 모든 거 다 기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와 관련해서 뭐 이제 계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프로덕션 쪽에서 모든 계산은 정확히 제조 기록서에 또 쓰게 되고 또 QC에서 하는 테스트는 QC 그 테스트 기록서에다가 다 과정을 써야 됩니다. 결과만 쓰면 안 되고 과정을 쓰고 이런 계산은 또 다른 사람 리뷰해서 사인까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방 또 얘기를 했지만은 그 테스트한 날짜도 쓸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한 사람이 일 끝난 다음에 사인하는 거 그리고 모든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는 second person 또 다른 사람이 리뷰해서 사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물론 꼭 빼서는 안 될 것이 테스트 결과가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거의 상식적인 얘기지만 한번 점검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돌아갑시다. 만약에 테스트를 하는 가운데서 어떤 때에는 테스트 지금 approved 된 테스트 메소드를 변경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변경하게 되면 우선 슈퍼바이저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QA, 오늘날은 QA 쪽에 변경 사유에 대한 걸 써서 요청서를 보내면 QA에서도 리뷰하고 OK가 되면 변경할 수 있는 거. 우리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되면 그 변경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해 두는 거. 이게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QC 테스트 할 때 여러 가지 장비를 쓰게 되죠. 그러면 장비를 쓰게 되면 이러한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캘리브레이션, 보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인큐베이터를 쓰면 인큐베이터의 온도가 과연 밖에 나타나는 온도와 안의 온도가 같은지 이런 거 우리가 보정이라고 얘기했죠. 캘리브레이션. 이러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 보면은 6개월이 너무 자주 한다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 2, 3년 동안은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 경향 분석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있겠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기록을 남겨야 된다. 기록이 없으면 뭐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distribution record. 그래서 완제품이 이제 나오게 되면 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제 밖으로 내보낼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기록에 남겨야 될 것은 첫째 그 프로덕트의 이름하고 강도, 스트렝스 같은 거 물론 놔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세지 폼에 대한 그 기술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컨사인이 하는 것은 그 제품을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낼 때 그 제품의 양, 날짜와 그 다음에 보낸 양 이런 걸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란 넘버라든가 또는 컨트롤 넘버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제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 써 있지만은 이런 기록 중에는 특별히 이제 그 어떤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등등 민감한 제품을 밖에 보낼 때는 이것이 그 공장에서 받는 사람까지 갈 때 어떠한 조건을 통해서 갔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록도 남겨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레인트 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 컴플레인트 파일이라는 것은
우리 제품, 여기서 이제 제품이 만들어져서 밖에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소위 컨슈머들이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또는 뭐 색깔이 변했다든가 약효과가 없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연락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걸 소위 일반적으로 우리가 complaint 그런 것을 이제 기록해 두는 거를 complaint fil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SOP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제품이 나갔는데 뭐가 잘못돼 가지고 또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 일단 이것을 누가 리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SOP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로덕트의 테스트에 관련되는 거는 우리가 아다시피 퀄리티 컨트롤에서 리뷰해야 되겠죠. 이러한 모든 절차 일단 누가 연락하면 누가 전화를 받고 누가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전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SOP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SOP에도 이런 것도 있어야죠. 그 지금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나타난 현상이 시리어스한 건지 아주 좀 위험한 거라든지 또는 unexpected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부작용 같은 게 난다고 하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첫째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을 써야 돼요. 이럴 경우는 시리어스한 것이다. 이런 것을 전부 해서 SOP 나와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연락이 있을 때마다 모든 기록을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그 제품의 이름과 강도, 란 넘버,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레인 그 사람, 그렇게 연락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nature of complaint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의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이 색깔이 변하는 그런 얘기인지, 아니면 뭐 병이 깨졌다든지, 레벨이 이상이 됐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그 소위 네이처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대개 전화 걸려온다든지 연락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죠. reply.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끔 우리가 미스하는 게 이게 있어요. 자, 제품 자체가 분명히 잘못됐으면은 그거를 다시 적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제품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만든 백신을 만졌는데 열이 지금 오른다. 한두 시간 오른다. 그럴 경우에 그게 정상적으로도 다 일어난다고 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그건 정상입니다. 그저 한두 시간 정도는 열이 오르니까 그 다음에 그 후에도 계속하면 연락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고 하면 많은 경우에 정상적인 것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데 CGMP에서는 정상적이라고 대답한 것까지도 기록을 남겨라 이거죠. 날짜뿐만 아니고 정상적으로 대답한 거, 대답한 사람의 이름 등등. 이것이 이제 많이 좀 지적을 받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조사한 다음에 보고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받으면 즉시 이것도 다 SOP 이제 써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토픽 한번 또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는 여기 말하는 returned drug products. 여기 본사의 제품이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는데 때때로 우리 제품을 다시 돌려와야 될 경우가 생기죠. 하나 예를 듭시다. 어느 날 어느 그 약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신 회사 제품을 지금 냉장 보관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색깔이 변했어요. 보통은 흰색인데 오늘 갑자기 노란색이 됐는데 이것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질문이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선 그 연락을 받고 이걸 돌려받아야 될 건지 정상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SOP가 있어서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그 procedure 이런 것들을 SOP를 써서 이제 따라야 된다.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제품을 돌려받을 경우는 돌아온 그런 제품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죠. 그럼 기록에는 어떤 걸 남기냐면 그 제품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라벨에 붙어 있는 여가 또는 랏 넘버 그 다음에 이제 돌려온 이유 같은 걸 써야겠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무슨 색깔이 변했다든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돌려받은 양,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처리한 날짜,
버렸다든지 격리를 시켰다든지 등등 그런 날짜 이런 정도를 포함해서 항상 돌려받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물론 제일 처음에 제품을 돌려받으면 아이덴티파이 되겠죠.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홀딩, 소위 격리를 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는 버릴 건지 테스트를 다시 해야 될 건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격리해둔 홀딩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그런 순서 이것이 전부 다 쓰여져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 그러면 이제 CGMP에서 마지막 토픽이 Drug Product Salvaging이 되겠어요. 이 얘기는 문자 그대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사용자들에게 보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이유로 해서 이제 돌려받을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returned product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떤 경우는 그 프로덕트를 버려야 되겠고 또 어떤 경우는 다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어느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우리 약품이 나가서 쓰다가 이제 연락이 와서 돌려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서 우리 제품, 예를 들어서 백신 같은 것을 이제 늘 냉장 보관하고 썼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백신의 색깔이 좀 변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이쪽은 문의가 오겠죠. 자, 원래는 백신이 좀 흰색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보니까 백신이 전부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이렇게 색깔이 변해도 써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제 이런 질문이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이러한 것들이 잘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변해도 문제가 없다면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단 그런 이제 통보를 받으면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백신의 색깔이 변하기 전에 무슨 보관하는 가운데 이상이 없었는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저께 한 8시간쯤 전기가 나가서 그다음에 냉장고가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높은 온도로 한 8시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라든가 이런 얘기하게 되면 대개 이제 백신 같은 거는 온도가 높으면 역가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인포메이션을 얻은 다음에 일단은 돌려와서 그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그 returned product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건 다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제품이 돌아왔을 때 분명히 그 보관 조건이 이 제품의 퀄리티를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노출됐다고 확신이 들면 그거는 더 쓸 수가 없죠.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상징적으로 그런 제품은 쓸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가지는 그런 보관 조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변했다. 그럴 경우는 이 다시 받은 그 회사에서 샘플링 해가지고 다시 모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제품 원래 만들어서 릴리스할 때 하는 모든 테스트와 또 그 외에 더 필요한 테스트 넣어서 다 해본 다음에 아무런 그 테스트 결과가 원래 규격에 다 맞는다고 한다면은 쓸 수 있겠다 하는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토픽 가지고 그 CGMP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산할 때 어떠한 규정을 따라서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주 안점이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생산해서 밖에 내보낸 것이 또 거기에 혹시 퀄리티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것으로 CGMP를 이제 결론을 집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번 강조한 소위 문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일단 이러한 모든 문서도 그 리저브 샘플과 비슷하게 그 배치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까지는 보관해 둬야 된다. 이게 이제 CGMP에서 강조했고, 그 다음에 모든 문서들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돼 있죠. 특별히 제조 기록서, 그 다음에 complaint file, 그 다음에 recall에 대한 기록, returned product에 대한 기록 등등. 그런데 제조 기록서에서 꼭 빼지 말아야 될 것은 실패한 배치나 랏에 대한 기록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CGMP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기록서를 보면 Master Production and Control Record가 있고 Batch Production and Control Record가 있는데 Batch Production and Control Record는 Master Record의 카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생산할 때는 Batch Production Control Record를 사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GMP 오짓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소위 말하면 인하우스 인스펙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담당자가 모든 서류와 또는 서류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액티비티까지도 점검하는 것을 우리가 GMP 오디시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레버러토리 레코드에 대해서는 설명했고 그 다음에 완제품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소위 디스트리뷰션 레코드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품이 밖에 나가서 문제를 있을 경우에 소위 complaint file 이라는 레코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회사에서 만든 예를 들어서 제품이 시장에 나가서 어떠한 문제가 좀 돌발적인 문제라든지 또 이상현상이 발생되면 이러한 것들을 다시 돌려와 가지고 다시 쓸 건지 또는 쓸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디스커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GMP 9, Records and Reports